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오늘 3일 연속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중간에 그냥 그만 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더라고요. 세 분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죽느냐 사느냐였다고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날인가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고 유창희 의원의 오늘 장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호재가 없는 시장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힘 빠지는 이야기밖에 없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은요? 소비재 중심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좀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면 전 오늘 FNF도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놀랍긴 했거든요. 그래도 소비재 쪽으로는 순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희 의원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오늘 변곡점이었던 걸까요? 그것보다도 네. 저는 제가 오늘 좀 아침에 좀 겁을 주더라도 하루 종일 매매했거든요. 저는. 네. 물론 손절을 하긴 했지만 저는 손실을 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을 한번 승부를 봐보고 싶었어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주가를 빼다가도 계속 공포를 줄 만큼 초반에 많이 뺐잖아요. 오히려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좀 반전이 크게 일어났죠. 전 천하제일 단타대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 찍더니 거의 그 마진 양봉 전환 직전까지도 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컨텐츠 쪽에서도 좀 주가 상승 좀 가파르게 나왔죠. 역시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잡주라 그러잖아요. 저 잡주 안에서도 코스닥 수용주 안에서도 거래량이 붙었다가 조정이 나왔던 주식들 중심으로도 좀 급등이 나온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도주를 트레이딩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이러한 기사라든가 소식이 한번 나오면 언제든지 한번 떨어뜨렸다가 다시 전개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오늘 장이 좀 기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도주 교체가 필요했고 그리고 워낙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간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또 이 안에서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트레이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유창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없는 하루였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사실은 단기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죠. 왜냐하면 3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 저점이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4.5%였거든요. 그러면은 1%든 0.5%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수는 좀 제법 강하게 반전이 나왔다. 또 최근에 많이 조정이 받았었던 원전주, 또 전력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상승을 돌렸어야 되거든요. 갈 자리에서 못 가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네. 조금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반등은 있지만 그건 반등일 뿐이지 추세적으로는 조금 하락 전환 신호가 어제 오늘 좀 나왔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뉴스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월요일인가요? 그때도 보면은 양도세 관련돼서 한번 이슈가 있었다가 쭉 올렸다가 쭉 다시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저께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소득세를 25%까지 낮추겠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아니라 그냥 법안 발의한 거잖아요. 네. 양도세 대주주 관련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그 안이 빠졌다.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잭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넘어야 될 부분들이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는 좋은 뉴스보다는 좀 안 좋은 뉴스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게 정말 좋은 뉴스인가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오르는 쪽에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음식료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소비재 쪽에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이 이번 주에 또 정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I 버블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력 섹터인 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지수의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장이고 넘어야 할 매크로 지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안전한 쪽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가장 세게 좀 움직이는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소비재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식품주, 뭐 오양이라든지 풀무원, 최근에 이제 냉동김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K 컨텐츠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음식료까지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뭐 하반기 때 수출 성과도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음식료는 좀 계속 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호텔 쪽이라든지 리조트 뭐 이런 쪽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SPN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기대감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봉절이 있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도 확대가 되는 시기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한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사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내수에서 소비가 많이 늘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호텔에 관련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좀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엔터가 또 한번 급하게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오늘 또 전반적으로 대표주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이라든지 주요 아티스트들 계속 지금 앨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가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 공연들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 투어에서의 어떤 굿즈 매출이라든지 그로 인한 음반 매출들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소비재들 뭐 단기도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반기 때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주도주 흘러내리는 거 막 보고 슬퍼하기보다는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소비재 쪽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요약해봤고요. 수급본부에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지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눈에 띄었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이 세론과 함께 좀 끝난 거 아닌가 했던 화장품주들이 오늘 나란히 반등해줬습니다. 그중 코스맥스도 역시 2분기 실적 실망감에 지난주 급락했었지만 이번 주 시장이 흔들릴 때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오늘 사흘째 상승하며 2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K뷰티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코스맥스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내일 코스맥스 NDR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의 상승으로 추세 재시동 걸었다고 봐도 되는 걸지 먼저 이건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계획대로만 가다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한 대로만 가다오라고 평가를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렴한 글로벌 ODM 1위 기업입니다. 네. 저렴한 글로벌 1위 ODM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콜마 대비 좀 저렴하다고 보신 걸지 박철순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ODM 기업들 중에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또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낙폭들을 보여줬었는데 2분기 실적이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했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이쪽에서는 인디 브랜드의 어떤 수출 확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을 좀 더 높게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줬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들은 이제 중국, 미국 같은 해외 법인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올랐던 상승분을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 내에 조금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2분기는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기 때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때 이제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앞서 미국과 중국 해외 법인 매출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 악재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 법인 매출은 한 2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한 40% 이상 늘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잡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보다 좀 아쉬웠던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을 더 높게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세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라는 부분인데 네. 일단은 ODM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코스맥스도 있겠지만 뭐 한국콜마도 있고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예상 실적을 봤을 때 PR이 한 15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종 기업들 내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기업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ODM 1위 기업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을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아직 주가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그래서 오늘 5%대 정규 시장에서 올라서 마무리가 됐지만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점을 잘 만들고 이제 200의 선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빠지기 직전까지 1차 목표가를 한번 보셔도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최고가까지 볼 텐데요. 2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한 상승력이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혹시 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코스맥스의 뭐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작은 브랜드들도 많이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코스맥스뿐이 아니라 화장품에 대해서 저는 작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도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여름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와장창창 다 무너졌어요. 뭐 달바 글로벌은 고점 대비 30%가 급락이 나왔고요. 뭐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뭐 실리콘투 모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다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실적이 안 좋았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 네. 눈높이를 뭐 엄청나게 못 맞춘 게 아니라 정말 뭐 2, 3% 이 정도 못 맞추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핑계일까요? 네, 그러니까 좀 하락을 하기 위한 핑계였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는데 눈높이 못 맞췄다고 해서 조정이 나온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 특히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저는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 브랜드라든지 또 ODM 이런 부분들이 지금 KBT가 지금은 이제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잊어버렸거나 하시겠지만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하반기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ODM 업체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알루미늄, 철강, 그러니까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몇 %다 이것만 보다가 이제는 세부 항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피해주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전력기, 변압기 막 조정 나오고 또 화장품들도 좀 조정이 좀 일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지나갈 일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용기 때문에 화장품이 가격이 만약에 뭐 한 10,000원 하던 게 20,000원, 30,000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확인해 보자. 오히려 그래서 이런 악재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만 가다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회사 자체에서도 그동안 투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보시면 뭐 승계 때문에 관련 이슈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부재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 추이를 보면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ODM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한 가을 겨울에 거쳐서 주가를 계속 모아가다가 1분기부터 슬금슬금 올리던 2분기에 다 터뜨렸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6월쯤에 최고점 찍고 주가 쭉 빼다가 5월 한 1, 2월쯤부터 계속 주가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KBT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북미 쪽에 잘 나가고 있는데 관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코스맥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5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19개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운영 중이고 지금 뭐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에 들어간 상태죠. 그리고 공사 예정에도 있고요. 그러면서 2026년 9월 달에 태국 신공장이 지금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승계가 되고 나서 좀 걱정을 했던 게 적자 덩어리인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잖아요. 근데 지금 좀 새롭게 좀 승계가 구도가 바뀌고 나서는 동남아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략하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한 개인 투자로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단 동남아 시장 자체가 크잖아요. 매출도 지금 증가가 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태국 쪽에서 지금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이 파이 자체가 한 2억 3천만 개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 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넘치는 수요에 대한 캐파를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 하반기가 아니라 뭐 26년도에 뭐 태국 공장 뭐 가동하죠. 뭐 27년도 뭐 일본, 중국 다 이제 완성되고 시작을 하게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땐 이러한 수요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ODM 자체가 글로벌화가 더욱더 좀 구체적화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뭐 선케어 2분기 선케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뭐 실적 관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뭐 더 더워질 거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더 뜨거워질 거고 더 더워질수록 뭐 선케어 제품도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슬금슬금 분할적으로 모아가고 하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계절을 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이후에 좀 세론 물량을 소화한 화장품주들 이제는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란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또 이 종목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불공정 합의가 아니라 뭐 사실상 윈윈이다. 뭐 합의문은 50년이 아니라 올해까지만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카더라설까지 정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스를 차치하더라도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이 소폭 매수해주면서 개인들도 저가 매수에 나섰고요. 장중 14% 급락해서 마이너스 3%까지 낙폭 많이 줄여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뭘 해도 되는 시점일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지 좀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이건희 의원이 오늘 아까 하루 종일 매매하느라 바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핫한 종목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일부러 보지도 않았고요. 네. 솔직히 이제 예민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하다라는 한 줄 평을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진실은 어디에?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에?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조정시 매수 전략입니다. 야수시네요. 조정시 매수 전략.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 매수를 하셨던데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이게 어저께 이제 갑자기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난리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라는 얘기 좀 했었고, 어저께까지 나온 뉴스는 무슨 노예 계약이냐, 그 뭐 폴란드 수주를 포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니냐, 뭐 하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원전 한 기당 1조 원씩 대부분 상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또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과거의 어떤 사례랑 비교하면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니까 네. 로열티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 높은 금액은 아니다. 네.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직접 그 계약서를 보고 하나하나 밀주쳐면서 본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것만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의 결론은 아마 조금 지나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전 시장이 앞으로 엄청 뭐 지금 준비 중인 원전 그 기수만 따져도 한 300개네, 뭐 200 몇십 개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뭐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 SMR이든 뭐든 원전 생태계를 한국하고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막상 자 곰은 제주가 넘고 돈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과연 이게 맞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만큼의 원전 시장이 커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어떤 매출이든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조금 V자 반등은 좀 쉽진 않다. 어쨌든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거의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죠. 한 2달 가까이 쭉 그냥 한 6만 5천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매물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단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장이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걸 감안한다라면 좀 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소화 기간도 필요하고 좀 매물 소화 기간도 필요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건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민할 거야. 근데 오늘 안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주식을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매매를 안 제가 했다는 매매를 아예 뜻일까요? 그냥 배제하는 종목입니다. 오. 뭐 지난주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특정 종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매물벽이 한번 주가를 확 밀어버리면서 한다는 것은 일단은 손절 물량을 받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시즌이 종료가 되었거나 그런 주가로 좀 나뉘거든요. 그런데 펄어비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밀었다가 지지하는 라인 이틀 나오고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 앞에 이미 한번 주가를 밀어버리면 투자 심리 자체가 떨어져요. 네. 자,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좀 떨어지면서 또 다시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전, 뭐 SMR, 뭐 차세대 미래형 산업 관련해가지고는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주식을 들고 400%에서 500%가량 큰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고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비싸게 받아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라인대에서 7만 원, 6만 원 그 라인대에서요. 모아가던 기간이 2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거래량도 좀 적게 터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물량을 2달 동안 가져가다가 상방으로 돌파를 시킨 게 아니라 하방으로 밀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밑에서 또 손절하는 물량을 더 기다리면서 받아가면서 이런 모아가는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 자체가 단기가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주가 막 그렇게 크게 돌파 안 시켜도 됩니다. 모아갔다 뺐다가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기간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좀 섹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일단은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지금 지지하는 라인 나올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에 뭐 흘러가기보다는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박철순 의원은 야수의 심장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조정 시 매수. 네, 지금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은 기회가 온 거죠. 일단 네. 물론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100%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조금 전에 언급을 앞에서도 해주셨지만 일단은 과거에 이 바라카 원전 수주 때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자재를 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로열티 같은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체코 수주를 봤을 때는 로열티가 지금 전체 사업비에서 한 1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과거의 어떤 바라카 원전 때와 비슷한 어떤 기자재 정도의 어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또 독소 저항이 나오지 않는 한은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수원과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협력 관계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3대 패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모두 자체 제작이 가능한 회사가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이제 함께 팀을 짜서 이제 해외 쪽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기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 쪽에서도 이제 가스터빈 매출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과 그다음에 화력발전 쪽을 두 개로 나눠서 크게 봤을 때 하반기 때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정도의 수주가 이제 하반기 때 본계약이 체결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협력사 중에 뉴스케일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근데 뉴스케일 파워가 프로젝트성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과 지금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두산 에너지 쪽으로 수주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연내 목표치의 60% 이상을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중동 쪽과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서 벌써 2.1조 원 규모의 EPC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가스터빈 쪽에서도 굉장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시공 쪽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도 본격적인 계약이 하반기 때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100%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자라는 주의는 아니겠지만, 저도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충분히 지금 천천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BHA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만에 다 낙폭 다 많이 했잖아요. 따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근 고점까지만 보셔도 괜찮은 수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일단 한 7만 원대, 7만 2천 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대, 여기 이제 장기 매물대를 뚫고 내려간다면 이때는 당연히 좀 현금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뭐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그 121선이 닿아 있는 4만 5천 원대를 손절가로 잘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바로 이슈본부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원전 못지않게 반도체도 뉴스가 정말 많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샘 올트먼 CEO AI는 버블이다부터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줄 테니 너네는 지분을 달라란 뉴스에 정규장에서 반도체주들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 마감 후 단독 뉴스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에게 보낸 HBM4 샘플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온 겁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1.7%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세 분과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고 있자면요. 좀 아니 땡군을 뜨게 연기가 날려나 싶으면서도 왜 시원하게 말을 못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이건 의원은 오늘 삼성전자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역시는 역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는 역시였다. 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유창희 의원은요? 네, 우호적 환경 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도 좀 환경이 나아졌다라고 해주셨고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더 많다입니다. 네.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먼저 이건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역시는 역시 삼성이 삼성했다 이런 건가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뭐 기법이라든가 차트랑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 망한다, 삼성이 위기다. 그때 삼성 사면 된다라고 그걸 제일 먼저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네. 삼성 뭐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뭐 HBM 관련 이야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지금 뭐 분위기 많이 역전된 것 같은데 일단은 HBM4 쪽에서 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께서 다 속보로 좀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부연 설명보다는 여기에 대한 좀 파생 효과가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 주목을 해야겠죠. 일단은 박철순 대표님께서 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갔잖아요, 많이. 어떻게 보면 특히 삼성이랑 연계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안 갔는데 이렇게 좀 삼성전자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AI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때마침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온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자리가 좋더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테마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특수가스 관련주 눈여겨봐야겠죠. 수요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특수가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가스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장비 소재도 같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 관련해서 지금 깜짝 소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동안 삼성이 좀 보니까 커스텀 HBM 관련 이러한 그 장치를 좀 운영을 할 때 열 관리가 굉장히 안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적어도 GPU랑 HBM을 좀 통합적으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열 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좀 독자적인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뉴스에 안 나온 거잖아요. 네. 삼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올 때는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을 굉장히 빵빵빵 터뜨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각 장치를 탑재하는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 뭐 지분 검토 확보가 그게 좀 지분을 걸려요.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퀄컴이라든가 브로드컴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 팹리스 기업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최고 이러한 팹리스 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금 파운드리 회사가 없어요.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뭐 삼성이랑 SK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관련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TSMC가 70% 장악하고 있죠. 이 외에는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대표적 삼성전자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휘둘리기 싫으니까 요 지분 관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텔 관련 인텔 지분 인수한 걸 보니까 보조금을 지금 지분으로 바꾼 형태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삼성이 받을 보조금이 6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어림없어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정말 인수를 한다고 한다라면 크게 인수해준다. 그러면 좋겠죠. 왜냐? 8만 전자에 물리신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역발상을 해보면. 자, 이 관점을 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대내 쪽으로 혼란 속에 있는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돌파를 할지 그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미국이 안 가지고 있다,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점이 좀 기억에 남았고요. 다음 이제 유창희 의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주셨는데 이 단독 뉴스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 네, 근데 요 비슷한 뉴스가 한 2주 전쯤에 한번 나왔었죠. 조금 이제 좀 아웃사이더 언론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HBM4 통과를 했다 뉴스가 나와서 그때 한번 삼성전자가 반짝이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경제 쪽에서 그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HBM4는 통과가 됐다라고 다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당사자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는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명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긍정적인 어떤 전에도 유창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은 이제 좀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통과는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구체화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반기 저는 뭐 4분기보다는 1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뭐 한 12월, 11월에 출하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반영되는 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왔던 것은 파운드리 쪽이죠. 네.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테슬라하고 애플 쪽으로 해서 수주를 받으면서 주가가 반전을 한 것이고 사실 뭐 파운드리에서 거의 뭐 연간 뭐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게 당장 내일부터 매출이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HBM도 통과를 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주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미국에서 보조금 어떻게 보면 추잡스러운 거죠. 자기들이 주기로 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믿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근데 이제 와서 지분 내놔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약소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상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래도 뭐 그 지분을 좀 주더라도 어쨌든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그리고 오히려 투자를 받게 되면 어쨌든 관세 관련돼서도 본인들이 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 그전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혈맹으로 묶으면 또 더 챙겨줄 수도 그쵸. 있는 거니까요.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철순 요원께서도 역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일단 뭐 방금 그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 지분에 대한 내용들, 미국이 지분을 뭐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점은 당연히 미국이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자기네 나라가 지분을 만약에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쪽 또는 대만 쪽보다는 우리나라 쪽 이쪽으로 맡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수주를 맡기는 게 좀 꺼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경영 효율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참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감이 있는 건 역시나 HBM 쪽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파운드리의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인데 HBM 뭐 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단 제품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뭐 예상부터 하고 있잖아요. 4분기부터. 이건 너무 지금 좀 오래된 내용이라 이거보다는 지금 HBM4로 이제 시각이 많이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인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 빠르면 뭐 11, 12월 달에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지금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의 어떤 검증이 잘 끝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운드리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대량의 장기 공급 계획을 체결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된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을 만들고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라 있는 밸류체인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폭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지금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도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서 저는 한 그래도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보시고 한번 홀딩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 6만 7, 8천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좀 반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K-팝 데몬헌터스 효과가 이제는 K-푸드로도 확장되고 있죠. 바로 우양 열어볼게요. 루미가 김밥을 먹는 장면에 외국인들이 김밥 맛있나? 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제 과거 불닭 챌린지처럼 이제는 뭐 틱톡에서 김밥을 좀 한 입에 넣는 챌린지까지 좀 등장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냉동김밥과 핫도그를 만들고 있는 우양이 거래량 급증하면서 오늘 14% 급등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좀 800억 원대로 조금은 작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확실히 음식료주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저 영상 보느라고 저기에 푹 빠져 계시던데 이 캐대언 열풍이 정말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음반까지 돌더니 이제는 음식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건 의원부터 오늘 우양의 상승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요약 들어볼게요. 레벨업입니다. 역시 레벨업이라고 호평을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나요?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좀 냉철한 평가를 주셨고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K 핫도그 김밥 홍보대사입니다. 네, 여기는 뭐 아주 막 이렇게 입이 벌어지면서 보시더라고요. 아까 K 핫도그 김밥 홍보대사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게
핫도그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우양이 좀 재평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박술순 의원님? 네, 일단은 뭐 지금 해외 시장에서 수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식품 관련된 제조사입니다. 199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CJ 제일제약이라든지 아니면 풀무원 식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 유통사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할리스라든지 뭐 이디야, 스타벅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쪽으로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캐리어는 열풍 때문에 지금 뭐 김밥이라든지 핫도그 이런 우리나라 K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판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유통 채널도 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품의 숫자도 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출로 인한 실적 개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냉동 핫도그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인데 일단은 지금 냉동 김밥 같은 경우는 또 20개국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유럽들 또 코스트코와 같은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가장 입점이 까다로운 이런 대형 유통사 채널도 이미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본격적인 수출액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2분기 때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453억 원 정도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한 10억 원 좀 안 되는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영업이익은 그래도 한 151%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을 진짜 캐리어는 열풍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인기를 낙수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반기 때는 영국과 유럽 지역 코스트코에 대한 어떤 냉동식품들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3분기부터의 어떤 실적 레벨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수익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브랜드도 있는데요. 뉴트레와 이제 셰프스토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기존에는 뭐 이제 유통사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로 갔다면 이제는 자체 브랜드까지도 만들면서 판매 루트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넓히고 있는 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는 한 지금 많이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추세가 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6,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일부 비중만 일단은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이후에는 또 차익 매물 소화할 때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수익을 좀 확보하시고 나서 남은 비중은 한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정도를 짧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관세 충격도 좀 잘해오는 농심 같은 종목들도 함께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 음식료 트렌드에 탑승했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요즘 시장이 너무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농심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면 좋겠다는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은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캐대언 효과 장난 아니죠. 뭐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흥행을 계속 하면서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K푸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검색량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신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이 캐대언에서 나왔었던 그 명소 이런 부분들 또 K푸드 이런 거 챌린지를 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더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이슈가 또 이슈몰이를 하면서 또 일부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의향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번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좋은 얘기 해드렸지만 이상하고 현실은 다른 게 네.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작년에 우리 그 작년 그 초여름 그때 뭐 김밥 난리였었거든요. 김 관련돼서 김을 생산도 별로 안 하는데 김 생산 좀 시작했다가 막 맞아요. 주가가 막 트레이더조 들어간다고. 네, 막 상한가도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 왜냐면 미국에서 냉동김밥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때 우양이 주가가 4,000원 하던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근데 실적이 좋았느냐? 실적 전혀 좋아진 거 없었어요. 네. 계속 적자였고 뭐 4분기만 좀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때 반짝하고 결국에는 다 오히려 그 이하로 내려왔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일단은 뭐 테마가 형성되었고
시장이 조금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작은 테마주, 뭐 경협주가 되었든 캐대언이 되었든 또 뭐 그날 나오는 그 테마주들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매를 잘 한다라면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의 상승은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작년 고점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좀 분위기만 탄다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그거는 가거나 가야지 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또 주가는 쉽게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뭐 집중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매매 자신 있는 분들 혹은 약간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뭐 작은 금액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승부를 걸 정도의 종목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너무 깊게 빠지진 말자는 의견 주셨네요. 근데 이건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레벨업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확실히 좀 풀무원, 뭐 농심 이렇게 삼양처럼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그 트레이딩 관련 말씀 주셨잖아요. 단기적으로 레벨업이 좀 가능할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작년에 주가 300% 올렸어요. 그때 재료가 냉동 김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를 300% 정도 올렸다가 바닥을 쳤거든요. 거의 한 주가를 80% 정도 뺐습니다. 요 당시에 테마에 편승하신 분들이 아직도 마이너스 한 60%, 70% 수준에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부터 주가가 한 100%는 넘게 올라야 이분들이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건데 일단은 보는 건 지금 거래 대금이거든요. 네. 지금 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작년에 보시면 주가를 300% 끌어올릴 때 열기, 주의, 경고 잘 피합니다. 정말 그 5거래일 뭐 45%인가요? 뭐 15거래 85% 기준을 다 피해가면서 주가를 올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상한가를 터뜨리고 단기 과열, 주의, 경고 이렇게 좀 피해가면서 지금 오늘 또 주가를 돌파를 시켜놨거든요. 앞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장중에 윗골을 내렸다가 뺐다가 급등시켰다 뺐다가 이러한 패턴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테마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상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음봉이 출현했을 때 좀 매수를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러분께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뭐 찾아봐야죠. 이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뭐 냉동김밥 테마도 탔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CJ 질지당, 풀무원,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에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외식 프랜차이즈 납품을 하는데 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간편식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뭐 핫도그 냉동김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핫도그 김밥 식품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주식 중에서 매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매트 회사가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뭐 이런 데 좀 진출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테마를 타면서 좀 크게 칸 주식보다는 반대로 지금 뭐 이렇게 우양처럼 해외 수출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갔던 주식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수익을 좀 크게 내실 만한 장기 투자 종목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우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계좌가 레벨업 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점진적인,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좀 점진적인 상향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점진적인 상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요. 유창 의원께 좀 간략하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 오늘 캐대언 관련해서 뭐 콜라보한 제품이 낸다고 하면서 주가 좀 반응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도 우양 대비 농심은 음식료 관련 모멘텀도 있고 더 묵직한 종목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테마주로 볼 때는 작은 걸 보는 게 맞죠. 아... 묵직한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양이 좀 부담스러운다라면 뭐 풀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쭉 빠졌거든요. 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또 해볼 수도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관련된 거는 너무 큰 종목보다는 좀 작은 기업을 좀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는 테마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해봤고요. 내일 전략 세우러 넘어가 볼게요. 또 단독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통령실에서 뭐 대주주 10억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까지도 오늘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내일장은 또 흔들리는 걸지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건희 의원은 내일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확실한 방향성이 없잖아요. 외국인 기관도 갈피를 못 잡고 개인도 갈피를 못 잡는데
저는 오늘도 주도주 위주 트레이딩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주도주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평가 주셨고 유창희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뭐 당분간은 조금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시장을 좀 조금 급하게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9월 FOMC까지는 경영 올라가봐야 3,200일 거고 아니면 만약 큰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3,000도 깰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봤자 뭐 1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반등을 준다. 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등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반등을 줬을 때 오히려 좀 현금을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조금 슬로우하게 보면서 반등을 준다면 현금을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방어적인 포지션을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매크로적인 일정이 이번 주에 많죠. 네.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금리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좀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에 뭐 굳이 강력하게 좀 베팅을 하는 게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나눴던 이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좀 소비재든 당분간 뭐 단기로 조금씩 들어가 보시는 건 괜찮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일단 당분간은 조금 현금 보유량도 좀 늘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유지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슈가 끝나면 그때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독 뉴스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갔네요.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희 의원부터 종목 리뷰 하나 먼저 하고 갈게요. 6월 5일에 매수했던 머니 머티리얼즈가 수익률 23%를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향후에 좀 견딜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원익그룹주 하면 삼성자랑 같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26,000원 돌파하는 구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8,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AI 반도체 업황 뭐 개선이 되면 뭐 특수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돈 잘 벌고 빚 없고 돈 많거든요. 회사는 저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자리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26,000원을 넘어서 2차 목표가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네요. 다음 박철순 의원 같은 경우에도 6월 19일 날 매수했던 TCK가요. 수익률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곧 도달할 것 같은데 기다려봐도 되겠죠? 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암흑기에 있었지만 이제 네.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 만드는 기업인 TCK를 소개를 드렸던 거고 일단 흑연 소재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자입니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나노 공정에 이제 처음으로 실리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파운드리 업황 개선에 따른 낙수 효과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인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력 제품들, 장비들 같은 경우 점유율이 늘고 있어서 역시나 여기서도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점점 더 좋아지는 실적을 기대해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도 매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일단은 12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 도달하면 일단은 경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절반 정도는 일단 익절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고점 정도 저항 고려하시면서 한 매물 저항 고려해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만 한번 2차 목표가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 하나 짚어주시죠. 유니셈입니다. 반도체 아까, 쪽이네요. 네, 삼성전자 HBM 관련해가지고 제가 열 관리가 지금 필수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이 회사가 극저온 칠러 그리고 CO2 냉매 등 이러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두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GPU랑 HBM을 통합한 이러한 패키지 안에 냉각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그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칠러 대비 단가가 2배, 3배가량 비싼 고부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비주로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때마침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7,000원 중반대에서 8,000원대 물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전고점 8,770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8,770원, 유니셈 손절가 6,750원 짚어주셨네요. 다음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네오팜 화장품 관련된 회사거든요. 국내 네. 대표적인 더마 코스메틱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토피라든지 이런 민간 피부 관련된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데 특히 이제 아토피라는 거는 뭐 우리가 발생 이유를 모르잖아요.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시장이 근데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인가요? 거기서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고점 돌파하면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17,000원, 최근 이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이 17,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팜 가지고 있는 네오팜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더 짚어주시죠. 네, 오늘 조금 급등해서 끝난 종목입니다. 아모텍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종합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테나 부품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제는 또 MLCC 쪽까지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MLCC AI 서버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지금 연내 북미 반도체 고객사에다가 이제 AI용 MLCC 초도 물량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린다고 한다면 주가도 좀 추가적인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데이터 센터용 MLCC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 올해는 한 70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500억 원대 이상까지 바라보겠고요. 내후년 같은 경우는 750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게 업계 평균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MLCC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가장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인데요. 작년까지 조금 영업 손실과 순손실이 좀 나왔던 기업이지만 올해 1분기도와 2분기 때 완벽하게 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고점 부분에 매물 저항 고려해서요. 1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LCC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모텍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회원들과 오늘장 이야기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채워봤는데요. 여기서 오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